님들, 머니폭스야. 오늘은 진짜 투자의 역사에서 한 시대가 완전히 마감되는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못 볼 거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드디어 2026년 1월 1일부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인선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어. 이제 나이가 95세야. 사실 지금까지 현역으로 수천조 원의 자산을 굴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류사의 기적이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은퇴 그 자체가 아니야. 버핏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6년 동안 집요하게 완성해 나간 포트폴리오의 실체, 그리고 그가 남긴 50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현금의 의미를 파헤쳐야 해. 이게 바로 2026년 이후의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정답지거든. 오늘 머니폭스가 유튜브 대본으로 바로 쓸 수 있게 아주 딥하고 길게 준비했어. 오늘 영상은 진짜 돈 버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집중해줘. 첫 번째로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일본의 5대 종합상사주야. 님들, 이거 버핏이 언제 처음 산 건지 기억나?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갑자기 산 줄 아는데, 사실 버핏은 자기 90세 생일이었던 2020년 8월에 이 주식들을 처음 사모으기 시작했어. 이토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마루베니, 이 5회사를 딱 찍어서 5%씩 샀지. 당시에 세상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 다들 버핏이 드디어 노망난 거 아니냐고 비웃었어. 왜냐면 그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나면서 경제가 완전히 고인물 취급을 받았거든. 통장도 없고 금리는 제로고 엔화는 바닥이었으니까. 그런데 버핏은 2023년에 직접 일본까지 날아가서 사장단들을 만나더니 지분을 더 늘렸어. 그리고 은퇴 직전인 2025년까지도 야금야금 계속 사서 결국 지분을 9%대까지 채워버렸지. 무려 6년에 걸친 대장정이었어. 도대체 버핏은 일본 상사에서 뭘 본 걸까? 님들, 일본 종합상사가 단순히 물건 떼다 파는 무역회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얘네는 전세계 실물 경제의 핏줄을 꽉 잡고 있는 거대한 투자 지주회사야. 호주 광산, 중동 유전, 남미 농장까지 우리가 먹고 자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와 인프라에 지분을 다 박아놓은 회사들이란 말이지. 버핏은 2020년부터 이미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미리 본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를 때 결국 승자는 실물 자산을 손에 쥔 자들이라는 걸 말이야.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신의 한 수는 자금 조달 방식이었어. 버핏은 이 주식을 살 때 자기 현금을 거의 안 썼어. 일본에서 엔화 채권을 엄청나게 싼 금리로 발행해서 그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어. 일본 금리가 0%대였으니까 1% 미만으로 돈을 빌려서 5% 넘는 배당을 주는 주식을 산 거지. 님들, 이거 뭐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복사하는 마법이야? 환율 리스크도 없어. 엔화로 빌려서 엔화 자산을 샀으니까. 결국 버핏의 일본 투자는 6년 동안 완성된 가치 투자의 결정판이자 예술작품이었던 거야. 님들도 이제 보이지?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게 진짜 고수의 투자라는 걸 말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이건 일본 상사주보다 더 반전인 선택이야. 바로 뉴욕타임스, NYTG. 님들, 버핏이 원래 신문 산업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터넷 때문에 종이신문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사양 산업의 표본이라고 직접 말했었어. 실제로 가지고 있던 수십 개의 지역신문사 주식을 다 팔아치웠던 적도 있었지. 그런데 왜 95세 은퇴를 앞둔 시점인 2025년에 뉴욕타임스에 다시 대규모 베팅을 했을까? 단순히 신문을 다시 좋아하게 돼서? 아니야. 버핏은 뉴욕타임스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괴물로 변했다는 걸 간파했어. 뉴욕타임스는 이제 신문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구독 경제 플랫폼으로 진화했거든. 님들,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야. 종이 신문 찍어서 배달하는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 세계에서 구독료를 따박따박 받는 고마진 사업으로 바뀐 거지. 여기서 핵심 디테일은 바로 번들 전략이야. 뉴욕타임스를 구독하면 뉴스만 보는 게 아니야. 님들, 혹시 워들이라는 게임 해봤어? 아니면 요리 레시피 알려주는 NYT 쿠킹, 가전제품 리뷰 전문인 와이어 커터, 그리고 스포츠 전문 매체인 디애슬레틱까지. 버핏은 이걸 본 거야. 사람들이 아침에는 뉴스를 읽고, 점심에는 레시피를 보고, 저녁에는 스포츠 기사를 읽고, 자기 전에는 퍼즐 게임을 하네? 이 모든 게 하나의 구독권으로 묶여있네? 이게 바로 버핏이 사랑하는 해자야.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는 강력한 락인료까지. 넷플릭스보다 해지가 더 힘든 생활 밀착형 플랫폼이 된 거야. 특히 지금처럼 AI가 글을 쏟아내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2026년에는 이 가치가 더 폭발해. AI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사람들은 결국 검증된 전문가의 분석과 신뢰를 원하거든. 뉴욕타임스에 1700명이 넘는 전문 기자가 생산하는 컨텐츠는
AI 시대 오히려 가장 비싼 사치제가 된 거야. 버핏은 디지털 전환이 완성되어 현금 흐름이 폭발하는 2025년을 딱 찍어서 마지막 패팅을 감행했어. 기술이 세상을 지배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잡는 브랜드가 이긴다는 걸 증명한 거지. 세 번째 이야기는 님들이 가장 소름 돋아할 부분이야.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500조 원의 현금 뭉치지. 님들 500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와? 삼성전자를 통째로 사고도 남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랑 맞먹는 돈이야. 세상에서 투자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왜 은퇴하는 순간까지 주식을 안 사고 현금을 사상 최대치로 쌓아두고 있었을까? 이건 시장에 던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 메시지야. 버핏은 항상 말했어.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공이 올 때까지 방망이를 휘두르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금 2026년 시장은 버핏이 보기에 너무 뜨거워. AI 열풍으로 모든 주가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님들 마트에 갔는데 모든 물건 가격이 2배로 올라 있으면 쇼핑하겠어? 안 하지. 버핏도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물가 상승 때문에 손해 아니냐고. 아니야. 버핏의 현금은 그냥 금고에 썩고 있는 게 아니야. 대부분 미국 단기 국채에 들어가 있어. 2026년 지금 단기 국채 금리가 5% 정도 나오거든. 500조에 5%면 얼마야? 1년의 이자 수익으로만 25조 원을 벌고 있는 거야. 님들 가만히 앉아서 대기업 1년 영업이익보다 많은 돈을 벌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거야. 이게 바로 진정한 현금의 힘이야.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는 여유. 버핏은 이 거대한 실탄을 장전한 채 시장이 공포에 질려 무너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팬데믹 때를 생각해봐. 모두가 망한다고 울부짖을 때 버핏은 이 현금을 들고 나타나서 알짜 기업들을 거저 주워 담았어. 지금 버핏이 현금을 들고 은퇴했다는 건 후계자에게 엄청난 무기를 넘겨준 동시에 조만간 시장에 큰 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신호야. 님들도 무조건 주식에 다 박아놓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 때로는 인내심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버핏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버핏 없는 버크셔를 이끌어갈 후계자 그레그 에이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95세의 버핏이 은퇴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정말 걱정이 많았어. 버핏 없는 버크셔는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이제 버크셔도 끝났다는 소리가 나왔지. 하지만 버핏은 이미 10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경영 승계를 준비해왔어. 그 주인공이 바로 그레그 에이블이야. 그레그 에이블은 버핏이랑은 스타일이 조금 달라. 버핏이 천부적인 직관을 가진 투자자라면 에이블은 아주 냉철하고 치밀한 운영의 달인이야. 그는 버크셔의 에너지 부문을 맡아서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끌어냈던 인물이지. 발전소, 전력망, 재생에너지 같은 복잡한 인프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돌리고 거기서 나온 현금을 어디에 재투자할지 결정하는 능력이 탁월해. 버핏이 직접 말했어. 에이블은 나보다 더 나은 자본 배분 능력을 가졌다고. 이건 진짜 엄청난 찬사야. 버핏 이후의 버크셔는 이제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짜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에이블은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좀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지표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 버핏이 60년 동안 닦아놓은 탄탄한 토대 위에 에이블의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더해지는 거지. 님들아, 후계자가 결정됐다는 건 버크셔의 철학이 다음 세대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야. 결국 버핏이 은퇴하면서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어떤 특출난 개인에게 의지하는 투자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원칙과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야. 그레그 에이블이라는 인물을 통해 버크셔의 향후 60년 설계를 마친 거지. 님들도 투자를 할 때 나만의 시스템과 원칙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해. 버핏이 에이블에게 넘겨준 건 주식 증서가 아니라 바로 그 투자의 원칙이니까.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게. 2026년 버핏의 은퇴와 함께 남겨진 4가지 조각을 맞춰보면 결론은 명확해. 첫째, 일본 상사주처럼 저평가된 실물 자산을 집요하게 선점하라. 둘째, 뉴욕타임스처럼 AI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혜자를 찾아라. 셋째, 500조 현금은 무기가 될 것이니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라. 넷째, 투자는 결국 철학을 시스템으로 이어가는 싸움이다. 님들아, 버핏 할아버지는 이제 쉬러 가셨지만 그가 남긴 이 메시지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어. 우리 머니폭스 구독자들도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오늘 오를까만 고민하지 말고 버핏이 왜 수년에 걸쳐 이런 큰 그림을 그렸는지 그 본질을 한 번만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 진짜 길었는데 여기까지 본 님들은 진짜 부자 될 자격이 있는 거야? 버핏의 500조 현금을 보면서 님들은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줘. 머니폭스랑 같이 토론해보자고. 오늘 내용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머니폭스는 다음에 더 돈 되는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님들 성투하자.